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쩌면 우리 사회는요, 이 질문에 단 하나의 얼굴만을 정답처럼 제시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남자의 아주 충격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데요.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무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아버지라는 존재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아주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30살의 작가 우동준. 어느 날 평소처럼 거울 앞에 섰는데 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매일 보던 자기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되게 낯설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뭔가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서 목소리조차 희미해진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한 그리움,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20년의 침묵을 깨고 자기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질문과 마주한 순간이었던 거죠. 나의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아니, 이 질문이 왜 그렇게까지 그의 삶을 뒤흔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의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작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부재라는 이름의 텅 빈 공간이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는 백밤만 자고 나면 돌아올게 이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101번째 밤은 영원히 오지 않았죠. 시간은 흐르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점점 익숙해졌고 기억도 흐릿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 속 아버지의 얼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해야 할 내 얼굴에서 가장 낯선 존재를 발견한 셈이니까요. 자, 이제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사회 전체가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사회는 왜 아버지의 얼굴을 딱 하나로만 정해놓으려고 했을까요? 이 대사 다들 아시죠? 영화 친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잖아요. 근데 이게 작가한테는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던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인 가치만을 묻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잣대는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이름으로 학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적는 이 작은 칸이 아이들을 보이지 않는 서열로 줄 세웠던 거죠. 아버지 직업을 똑부러지게 적지 못했던 작가 같은 아이들한테는 이 빈칸이 지울 수 없는 수치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강요해온 단 하나의 아버지 얼굴입니다. 늘 인상 팍 쓰고 말수 적고 뭔가 좀 권위적인 가장의 모습. 이 견고한 고정관념이 사실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사연을 가진 수많은 진짜 아버지들의 존재를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 획일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얼굴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상실감을 그냥 묻어두지 않기 위해 작가는 세상의 다양한 아버지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십 명의 아버지들에게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만난 아버지는 전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늘 바다 위에 있던 원양어선 선원이셨대요. 그 부재의 경험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존재, 그 자체로 정의합니다. 그냥 아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는 아버지가 되는 건 가족을 위해 자기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포기라는 게 막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족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살짝 비워내는 행위 같은 거죠. 두 번째 아버지는 사진작가 형입니다. 이분은 삶을 유기적인 연결로 바라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와, 이 말 진짜 강력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그냥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자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너의 삶 역시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거라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아버지는 택트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서서히 사라지기보다 한 번에 타버리는 게 낫다고 믿었던 록뮤지션이었어요. 아주 뜨거운 불꽃 같은 청년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되면서 그의 꿈은 새로운 마라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짧고 강렬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한결같이 가족의 곁을 지키는 길고 긴 여정으로요. 록 스피릿이 사라진 게 아니라 뭐랄까 리듬을 바꾼 셈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가가 드디어 아주 핵심적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말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진 두 단어가 있죠. 바로 가장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 즉 기능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아버지는요, 인간적인 연결, 즉 관계에서 비롯되는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단언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장이라는 기능적인 역할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었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 기능을 넘어서 인간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도 괜찮고 되지 않아도 괜찮다. 와, 진짜 해방감을 주는 말 아닌가요? 오직 하나의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압박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해방의 메시지인 거죠. 왜 괜찮을까요? 핵심은 바로 솔직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내린 선택이라면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위로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길은 그 자체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런 개인의 자유가 그냥 방치되는 걸로 끝나지 않으려면 모든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넘어서 모든 형태의 삶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비로소 진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여정은 거울 속 아버지의 얼굴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유전자에 대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